근데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진짜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몇 천만 원 주고 산 주식이 몇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네. 크게 보면 투자 시장은 제로섬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결국 이렇게 가면서 합쳐버리면 제로섬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오르고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건 집에 가서 판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 귀에 왜 호재가 들어오냐는 거죠. 야, 저 회사가 뭐 마스크 막 이런데 요새 코로나 그러니까 그렇죠, 백신 그렇죠. 개발했지 하면서 막 그 세력들이 들어가서 장난치고 이럴 때 호재를 흘리고 이러거든요. 오늘 이 주제는 회계사의 투자편입니다. 주가 지수는 어쨌든 오른 건 팩트잖아요. 네. 왜 우리 주변 투자자들은 다 손해를 봤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근데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진짜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크게 보면 투자 시장은 제로섬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이 이게 사람들이- 선물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아까 제가 이제 뭐 투자가 있고 트레이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트레이딩 시작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로섬이에요. 사실은 누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네. 그만큼 누가 잃은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뿐이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주식을 3만 원에 사셔가지고 네. 저한테 4만 원을 팔면 네. 만 원 남기셨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뭐냐면 저 이제 4만 원을 샀으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4만이 생기고 아 그쵸. 이걸 누구한테 5만 원에 팔면 그러면 저한테도 이제 만 원 이익이 생기는 거죠. 네. 누군가의 플러스는 누군가의 마이너스예요. 결국 이렇게 가면서 다 제로섬, 합쳐버리면 제로섬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5만 원에 팔았다는 거 누가 5만 원에 샀다는 거니까 네. 그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사실 제로섬이에요. 마지막 사람이 이제 아직 이걸 들고 있으니까 이게 정산이 안 돼가지고 제로섬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주식시장이 왜 제로섬이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외인하고 기관이 벌면 개인이 잃고 이러잖아요. 제로섬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셋 다 돈을 버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주가가 다 계속 올라요. 네. 코스피 1700에서 2000이 돼요. 그럼 외인, 기관, 개인 다 볼 수 없나요? 이렇게 올라 있다는 건 평가거든요. 누군가 그럼 이걸 현실화 시키려면 팔아야 되고 팔면 다음 달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게 정산이 안 되니까 지금의 평가로는 플러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이 정산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제로섬 돈이라는 게 들어와서 주식시장 안에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뭐랑 제가 비유를 많이 드냐면요, 주가에서 오르면 다 윈윈 아니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친구랑 3명이서 이렇게 머리서 고스톱 치다가 네. 한 명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올인 났어요. 네. 얘가 돈 다 떠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꼼짝 마, 그대로 있어. 나 집에 가서 돈 가져올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100만 원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럼 뭐냐면 판돈은 100만 원이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얘가 가져온 것만큼 나중에 정산하면 제로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오르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건 집에 가서 판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커지는 판 안에서 결국 버는 사람하고 잃는 사람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가주면 계속 잃어요. 근데 지금 제로섬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다우가 며칠 만에 30%가 빠지고 나니까 여기서 플러스 받던 사람들만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시장이 제로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제로섬이고요. 그 트레이더들 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그만큼 잃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뭐 외국계에서 막 HFT라고 해서 고빈도 매매 네. 막 와가지고 돈 쓸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쓸어간 만큼 다른 트레이더들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아.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 시장은 제로섬이 되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로섬이 아닌 게 뭐냐면 아까 회사가 돈을 벌어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그 배당 집어넣어준 만큼 플러스예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건 그거예요. 시장이 2,000에서 3,000, 4,000 가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익 낸 걸 나한테 배당을 잘 해준다면 그러면 뭐 지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배당도 안 해주는데 매매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반대로 배당 잘 주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신나는 거예요. 배당을 1,000원을 주는데 내가 이걸 10,000원에 사면 수익률이 10%지만 5,000원에 사면 수익률이 20%가 되기 때문에 네. 배당이 유지가 되고 성과를 나눠주냐 이게 관심이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거죠. 이 관점에서 네. 시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만큼은 플러스가 되고 네. 대신 뭐냐면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만큼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보면 제로섬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수가 아니라면 네. 피해야 할 종목이 또 있다고. 이게 사람들 귀에 왜 호재가 들어오냐는 거죠. 야, 저 회사가 뭐 마스크 막 이런데 요새 코로나 그러니까 그렇죠, 백신 그렇죠. 개발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네. 들려오거든요. 네. 그 호재가 우리 개인들 일반 투자자 귀에 들려온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사실. 회사 사장 입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을 거냐 싫을 거냐.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많이 하고 계신 착각이에요. 이게 누구 입장에서만 보는 거냐면 우리가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야 좋죠. 왜 좋냐면 오르면 뭐 할 거니까? 팔 거니까. CEO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팔 거냐는 거죠. 어쨌든 내가 사장인데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르면 팔까요? 근데 그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늘어봤자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네. 사실 나한테 들어온 돈은 없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 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가면 네. 이건희 회장님께서 야 10만 원 됐네 팔자 뭐 이럴 거냐는 거예요. 그 말 일리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반대로 3만 하던 게 10,000원으로 떨어지면 좋아하진 않을 거잖아요. 나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세계 부자들을 칭할 때 그 대부분은 자랑하려고 자랑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부자의 어쨌든 그걸 할 때는 대부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CEO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CEO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네. 슬퍼할 일이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네. 좋아할 거라고 봐요. 지금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요. 너무 많지. 이게 10만 원일 때랑 만 원일 때 내야 될 세금 10배, 그렇죠.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죠. 상속시장이 되면 실제로 주가를 눌러버리려고 하거든요. 네. 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회사 주가가 무조건 오르면 좋다? 별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처음에 IPO를 하고 기업 공개를 할 때는 높은 가격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내가 아니면 증자를 해야 된다. 네.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시장에서 투자할 돈을 내가 지금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주가가 높은 게 좋죠. 이왕이면 내 지분 희석이 많지 않게 돈 끌어올 수 있으니까. 네. 증자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모르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증자한 지가 지금 뭐 최근 20년 동안 증자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 앞으로 증자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 아니고. 거고, 네. 한마디로 사장이라든가 주요 임원진들이 주식을 사실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경우. 주요 임원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런 데는 주가 오르는 게 또 좋을 거고. 맞아요. 사장 입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처럼 팔려고 할 때 호재라는 건 안에서 밖으로 내버리잖아요. 호재가 왜 밖으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있으면 자기들만 알아도 되고 맞아. 호재가 있으면 나만 사도 되는데 왜 밖에다 알리냐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CEO가 하수고 어떨 때 밖으로 호재를 흘리냐면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증자를 한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막 세력이 들어왔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있긴 있어요. 없진 않은데 뭐 삼성전자에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일 리는 없잖아요. 네. 그 세력들이 들어가서 장난치고 이럴 때 호재를 흘리고 이러거든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 호재를 내보내는 것은 이런 세력이건 아니면 회사일 확률이 좀 있다. 제가 진짜 옛날에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이 회사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좀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탐방을 가고 했는데 뭐 괜찮더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나도 봤는데 나쁘지 않네? 그래서 이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회사 사장이 지분을 처분해버렸어요. 10% 정도를. 10%요? 뭐 처분하고 나서도 자기가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 회사가 막 이런 좋은 계획들 막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야 회사 좋아진다면 주가 오를 거라면 근데 왜 사장이 주식 왜 팔아? 그때 뭐 회사 쪽에서 이제 막 답변이 뭐였냐면 사장 아들이 유학 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유학금이 뭐 얼마길래. 아니면 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몰라 회사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실제에서 어떻게 된대 그래서? 그 뒤로 해서 주가 흘러내려버려요.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듣는데 이미 퍼진 것 자체가 그리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네. 그랬을 때는 뭔가 팔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호재를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호재를 내가 처음에 듣고 같이 들어갔다면 같이 실현하고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후재는 그 피라미드의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기에 들어올 때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가 저한테 막 너만 알아도 호재라고 이렇게 내기로 들려오면 그 회사 CEO가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 근데 이미 봤더니 이미 주가 올라있네. 내가 끝물로 들어가겠네. 저는 심지어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CEO가 얘기하는 저 아시는 분 중에 그 회사 CEO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이 있어요. 네. 상장하기 전에 네. 그 술자리에서 술 먹고 무릎 꿇고 사정해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와. 나도 몇 주만 살 수 있게 좀 해주라. 상장하기 전에. 아, 궁금하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래서 몇 천만 원 정도를 샀대요. 와, 이 10배 몰려도 얼마야? 그 친구랑 제가 술을 먹다 그 친구 얘기했거든요. 몇 천만 원 주고 샀던 그 얘기를.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근데 형 오늘 술값 이거 내가 계산하잖아? 그럼 그거 사라져. 그 몇 천만 원 주고 산 주식이 몇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술값 내면 없어진대요. 감자하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상장한 다음에 자기가 투자할 때 몇 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술값 자기가 내면 그 주식 사라진다. 분석을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소위 말해 투자할 때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구 얘기를 듣고 호재를 듣고 들어갔다가 진짜 그게 진짜 호재였고 진짜 좋은 소식이었더라도 지금처럼 시장이 전체 20, 30% 폭락해 버리면 자기가 호재를 듣고 들어간 종목도 폭락을 하겠죠.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대체를 못하겠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걔한테 야 오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시장이 이렇게 될 줄 나도 알았나?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나중에 뭐만 늘어나냐면 거기서 이제 배운 거 다 하나예요. 아 이제 앞으로 쟤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다른 애한테 물어봐야겠다. 자기 안에 뭐가 쌓이는 게 아니라 맞아. 남한테 물어보면 아 이 사람은 틀렸고 얘가 맞네. 이제 얘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걔가 다음번에 또 맞출 거냐는 거예요. 너무 공감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고 기간도 계속 쌓여가는데 아무것도 실력은 느는 게 없는 것 같아. 계속 물어보는 것만 늘어나는 거지 내 안에 쌓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 회사가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유로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게 내 예측과 달라지면 내가 놓쳤던 게 뭐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던 거냐, 어떤 걸 더 공부를 하고 더 보완을 해야 될까. 내가 의사결정에서 틀리면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남의 얘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하면 엊그저께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친구가 카톡이 와가지고 이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몇 년 동안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한번 싹 없어졌다. 그러니까 한 종목 뭘 샀는데 코로나 겹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신용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왜 그거 샀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정보업체에서 자기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있죠. 몇십 몇백이 모르겠어요. 회비가 보통 100만 원대까지 30만 원, 뭐 100만 원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왜 아냐면 그 친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 동문 모임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애들만 따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뭐 정보 교류를 하자고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서로 막 이렇게 정보에서 알려자려고 하는데 야 경희 너도 알고 있으면 풀어봐 이러는데 나 알고 있는 정보 없는데 야씨 있을 거 아니야 너 강의도 안 되면 야 너 뭐야 뭐 이러는데 나는 뭐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공부해서 투자한다. 그래서 야 그거 말고 이거 간대. 근데 걔가 진짜 막 얘기하니까 그날 몇 프로 오르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다 걔한테 쏠리는 거죠. 그렇죠. 와 얘가 잘하는구나, 얘가 전문가구나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 몇 년 지나가지고 그때 벌었던 걸 이번에 다 없어지고 형이랑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종목 때문에 물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들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물어본다는 거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고 모르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베팅을 그 행운에 속지 말라는 게 운이 좋으니까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아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